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리악스 정형외과 연구에서 오늘은 이제 저희 학술이사 3명이 모여서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할 건데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윤용현입니다. 저는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 서창민입니다. 네, 저는 카이로프랙터 김지웅입니다. 자, 오늘 이제 가장 많은 질환이죠. 유병률도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뭐 10대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5대 질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목이 요즘 최근에는 뭐 6위까지 왔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부동의 1위, 우리 근골격계 통증에서 부동의 1위는 이제 허리란 말이에요. 오늘 허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게 사실 참 묘하잖아요. 사실 정형외과 트레이닝 할 때 저는 뭐 수술하는 것밖에 안 배웠거든요. 너무 빠른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1990년대 혹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다 우리가 수술을 했는데 요즘에 수술하는 게 거의 뭐 90%에서 95%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허리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선생님 뭐 허리 아픈 사람들 많이 보지 않으세요? 그렇죠. 주로 한 50% 이상은 50%. 허리를 아픈 분들이 계시고, 다른 데가 아프셔도 허리에는 항상 문제가 있으시고. 그렇죠. 선생님은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허리는 뭐 아픈 사람도 많기도 한데 다른 어떤 질환들은 단순하게 그 부분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허리는 거기에 모든 게 얽혀 있다. 모든 뭐 위에서 내려온 문제들도 허리, 그다음에 하지에서 올라온 문제도 허리, 또는 허리 아프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 시기에 잠을 못 잔다든지 피곤하게 일을 했다든지 신경을 많이 썼다든지 전신 상태들이 허리하고 연관돼서 많은 것도 그 문제지만 상당히 허리는 복합적이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신을 다 봐야지만 허리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런가요? 예, 그런 거는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운동적인 거나 아니면 뭐 주사 치료나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뭐 수술까지 다 모든 걸 고려하고 그 사람 치료 접근할 때 증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생활 습관이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움직임, 자세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그나마 성공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한 허리 통증인데 생각해야 될 거는 참 지금 말씀하신 것만 해도 한 2,00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정형외과 입장에서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면요, 정형외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허리가 아프면은 이게 여자들한테서 여기 우리가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특히나 이제 40에서 50대나 뭐 30대 넘어갔을 때 허리가 아픈 경우에 여기서 좀 놓치고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보다 보니까 좀 웰빙도 그렇고 뭐도 그렇지만 좀 이제 진단을 하지 않고 치료를 하는 걸 아무래도 좀 주저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시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참 바로 뭘 해주기보다는 혹시 부러지신 데가 없는지, 이제 연세가 이제 70 가까이 되시면은 압박 굴절은 없는지 뭐 이제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저는 이제 무조건 영상을 찍어야 된다. 그렇지만 좀 엑스레이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뒤로 미루게 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들 마취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히스토리를 한번 해보고 주로 저희들은 주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 높은 쪽에 뭐 그런 어떤 치료들, 주로 이제 저희들은 주사를 진단 위주보다, 왜냐하면 허리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진을 찍어서 그 MRI를 찍지 않는 이상, 비싼 MRI를 찍지 않는 이상 그냥 1차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할 때 그 MRI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사진을 찍어보면 별다른 것들이 파인딩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 있는 병원들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대부분은 히스토리나 이런 걸 통해서 제일 가능성 높은 쪽에 신경 차단술, 아니면 요즘 뭐 대요근 차단술 뭐 이런 그런 쪽으로 주사 위주로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그 허리의 통증이라는 게 만성 통증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특별한 요인들, 디스크가 있다든지 협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으킬 만한 요인이 없는 허리의 경우에 저희들은 이 통증이 이 환자의 가장 주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증을 조절하는 걸 목표로
그런 것 때문에 마취과에서는 신경 차단술이 주된 치료법으로 나왔고 실제로도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환, 요통 말고도 다른 어떤 통증, 만성 통증을 가지는 질환들에 있어서는 통증 자체가 질병이기 때문에 그 통증을 조절하는 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그 통증을 일으키는 것들은 신경이기 때문에 이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우리가 환자에게 웰빙을 가져다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 접근하는 게 마취과에서 시작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같은 데서 어차피 원인을 그 대부분의 골절이라든지 그 병변이 보통 있고 그걸 치료하는 쪽인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원인은 못 찾겠고 그렇지만 환자의 통증이 있는 이 부분들을 마취과에서 약간 자연스럽게 그런 환자들이 오는 것을 맡게 되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차단을 하면 못 걷나요? 그날은? 차단을 시켜버렸으니까 신경이 잘라지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복구는 되나요? 차단술이란 게 완전히 차단이 아니고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차단한다. 그러면 감각신경만 그렇게 되는 건가요? 감각신경 중에서도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경들을 특별하게 조금 그 마취액의 농도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 신경 염증이 있기 때문에 그 염증을 줄이는 그런 약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약을 주기 때문에 말이 무섭게 차단술이지만 실제로 뭐 차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보다 보면은 환자들이 차단을 한다 그러면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좀 어색하고 뭘 하기도 힘들고 참 그런 부분이 용어에서 왜 그렇게 했나 참 궁금할 정도로 그리고 환자들이 이제 항상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하면 안 돼요? 꼭 그러거든요. 아니 저 운동해서 고칠 건데 이거를 그러면 운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증을 갖고 오시던 아니면 그 통증의 단계가 급성이건 만성이건 어느 단계의 통증이건 간에 운동은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어떤 상태든 운동은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어떤 운동을 적용하느냐가 이제 가장 문제죠. 만약에 수술을 바로 끝나고 왔는데 의식을 회복했다. 그럼 그 당시에 운동을 할 수 있냐? 운동은 할 수 있죠. 대신에 몸을 이렇게 막 움직이는 운동 뭐 이런 것보다는 숨쉬기 운동. 숨쉬기는 가장 필요한 운동 중에 하나고 그 사람들 뭐 특히 이제 요통을 갖고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척추의 이제 안정을 시켜주는 근육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도 활성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신경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신경학적인 반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재근의 활성을 시켜주는 눈 움직임이라던가 그 방향이 좀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눈 움직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금방 말씀하신 호흡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환자들이 말하는 그 운동은 좀 아닌 거네요. 그거랑은 좀 형태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같이 이제 학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통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병원을 이제 들렸다가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허리가 아프다라고 했는데 운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무슨 운동 하라고 하시던가요? 허리 아프니까 그냥 걸어라. 등산해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게 조금 아쉽고 대신에 걷는 게 꼭 필요하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증상이 요통이라고 하더라도 그 분한테 맞는 운동이 또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좀 그 종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좋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보통은 이제 허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움직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요통이 일어나는 거는 크게 이제 뭐 허리를 구부릴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아니면은 회전을 할 때 통증이 나타나거나 그렇게 크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세 가지로 분류를 그러면은
그 구부리면서 회전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뒤로 젖히면서 회전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좀 더 섞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는 세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부릴 때, 뒤로 젖힐 때, 회전할 때. 그러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들어가네요. 그거는 이제 척추의 이제 생체역학을 고려했을 때 옆으로 숙이는 거랑 회전하는 거랑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옆으로 숙일 때 아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회전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자가 진단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움직임 패턴이랑 관련돼서 보통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허리를 구부릴 때 좀 아프다. 아니면은 뭐 앉아 있을 때 아픈데 좀 쓰면은 괜찮아진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디스크 탈출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반면에 허리를 뒤로 젖힐 때 아프거나 아니면은 서 있을 때는 아픈데 좀 앉으면 좀 편해진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이제 아실 수 있는 게 협착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회전할 때 아프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또 두 가지가 좀 더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육이라던가 관절 문제 또 같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